제가 곧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토크 콘서트 시간은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부터 대답을 하고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MZ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갈등 상황이 생겨나면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시장님께서도 젊은 직원들과 일할 때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셨는지? 저는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개성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당돌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꼰대 소리 듣죠. 그래서 가능하면 역지사지의 자세로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훨씬 마음도 편하고 소통하기도 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세대도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앞선 세대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소통해 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세대가 지역사회에 느끼는 정치적 불만이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지금 대구뿐만 아니고 영호남 지역, 충청 지역, 지방은 다 그렇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진영 논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진영의 사람이라면 도둑놈이라도 괜찮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옹호를 하려고 하는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대한민국이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회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가 나타나고 난 뒤부터 미국도 진영 논리에 휩싸여져 있어요. 온갖 비리와 추물에 휩싸여도 우리 진영의 사람이라면 덮어줘야 하는데, 그게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 상황하고 지금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뀌는 그런 세태는 병든 사회고 망해가는 사회입니다. 그런 게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받지도 일하지도 않고 쉬었음 하는 청년이 전국에 4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75%는 일자리를 찾을 생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참으로 불행한 그런 결과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라도 꿈과 있고 희망이 있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면 그런 사람은 청년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왜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비전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청년이 많아지는 사회는 앞이 안 보이는 사회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주택 문제도 그렇고 입시 문제도 그렇고 거기다가 소위 교육 문제, 입시 문제, 주거 문제, 결혼 문제, 이 모든 것이 청년들을 짓누르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회 되더라도 정말로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세상에 나온 보람이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배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하겠지만 지금 청년들한테는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 있는 것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 이거는 요즘 대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IB 교육인가 있죠? 그거는 주입식 교육은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은 아닌데 사실상 주입식 교육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대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IB 교육, IB 교육이죠. IB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유입에 대한 방안, 대구가 청년이 늘 매년 유출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대구는 섬유도시였어요. 근데 섬유가 쇠락하고 난 뒤에 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구조 대개편을 30년 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대구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민선 8기 들어와서 대구의 산업구조를 5대 신산업, 첨단 산업구조로 대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2년만 더 하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구 청년들이 타지방으로 가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시장님은 밑바닥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 지금 자리까지 올라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데 허탈감이 듭니다. 저보다 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집에 돈이 많아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잘 알아서 쉽게 성취하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납니다. 시장님은 이럴 때 어떻게 헤쳐 나가셨어요? 질투만 하는 게 아니라 성질 많이 나죠. 정말 예쁘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런데 저 아버지 저 엄마 잘 만나가지고 편하게 지나면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그걸 봐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속이 뒤집히고 그러면 자기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 저놈 팔자 좋은 놈이다. 그러고 넘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또는 더 잘 살 수 있을까?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됩니다. 남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 시간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책 읽고 많은 경험하고 그래서 가는 게 인생입니다. 대구 문화인프라 구축은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지만 대구는 지방치고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람들이 SRT 타고 대구로 오페라 구경합니다. 대구의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서울보다는 부족하죠. 그러나 타지방보다는 대구가 훨씬 문화적 인프라가 잘 돼 있다. 최근에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줄 서서 그거 보고 내려오고 있어요. 청년 유출에 대한 의견은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고 문화환경, 그 다음에 의료환경, 정주환경, 그 다음에 취업환경 이런 것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행정을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판검사 되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나 상과대학 가서 셀러리맨 돼서 회사 임원 되고 그게 최고였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거기에 정진해서 하게 되면 세계 1등도 하고 있어요. 1등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웹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옛날에 뭐 만화 그게 제대로 문화로 취급받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제대로 된 웹툰 작가 되면요, 그게 원작이 돼서 드라마되고 세계적인 드라마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인류 웹툰 작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엄청나게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급급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에 소질이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거기에 천착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청년은 이미 청년이 아니다. 실현 안 돼도 좋다. 그러나 꿈을 갖고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겠느냐. 시장님의 최종 목표는 그건 한 2년 뒤에 이야기할게요. 취업이 잘 되는 도시라고 했는데 대구에서 취업이 잘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가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청년 유출이 현재는 멈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이 없고 상간지역이라 수출도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대구가 판교처럼 IT 기술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파시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IT 기업이 판교에 인프라를 두고 대구에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대구에 분점을 둘 이유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수성 알파시티에는 IT 기업들이 매일매일 오고 있어요. 새로운 IT 기업들이 대구에 들어온 게 한 40개 기업 정도 됩니다. 2년새 앞으로 더 들어올 겁니다. 최저시급도 안 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 노동청에 가야지. 노동위원회. 타 지역에 비해 대구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래요. 이런 문제는 노동부에 지소로 가서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대구가 다른 곳에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메리트가 있는 도시로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러나 거기 가도 별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곳에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왜 가려고 합니까?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온갖 새로운 직종들이 매일 생기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근데 대구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은 도시가 나는 될 것으로 봅니다. 예술 분야 창업을 위한 지원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체국에서 이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창업지원책은 지금 대구에도 PMP라고 세계적인 창업 지원하는 그런 회사가, 지사가 지금 동대구역에 있는데 있습니다. PMP 언론에 보면 테마가 좋으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구에 슬로건을 두고 있는 대구굴기나 선진대국시대라는 말은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이제 중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자 문화권입니다. 한자를 모르고 한글만으로 하는 세대에는 생소할지 모르나, 한자 문화권에 있는 한국이 한자를 모른다는 것은 나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한자를 알아야 돼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정책은 이건 너무 포괄적이라서 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은 학생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식비입니다. 학교에서 실시한 1,000원의 아침밥은 너무나 감사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비 지원, 교통비 지원처럼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거비 지원은 지금 일부 하고 있죠? 일부 하고 있고, 교통비 지원도 하고 있나? 지금 교통비 지원은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전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구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을 재정적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서울은 재정 자립도가 80% 가까이 돼요. 회사도 많고
지방세를 많이 걷어들입니다.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고. 근데 대구는 그렇지 않아요.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재정격차를 줄이려면 결국은 지방세를 정대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세 정대하려면 산업시설이 대구에도 많이 생겨야 하겠죠. 그래서 2년 전부터 산업 대개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됩니다. 북한의 오물시저 주축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너무 포괄적이라서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북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런 식으로 체제 유지하면 체제가 붕괴된다, 늘 그래 여겨온 게 7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아직도 체제 붕괴가 안 돼요. 동유럽이 체제가 붕괴가 되고 다 해도 북한은 체제 붕괴가 안 돼요. 북한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군인도 없고 일부 김정은 추종하는 그런 엘리트 집단들이 철저하게 서로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뭉쳐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자유세계처럼 소통이 안 되는 집단이에요.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수 엘리트들이 철저하게 자기들 기득권 옹호를 위해서 뭉쳐있는 집단이에요. 쉽게 붕괴되기 어려울 거예요. 군 장병 급여 인상을 하는데 나는 이거 반대입니다. 군 장병들 우리 징집되는 장병들 급여 인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관병들 급여 인상하고 기관병들 복지를 해주는 게, 그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의무병으로 들어가서 1년 몇 개월 채우고 나오는 분들은, 그분들은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이고, 군을 지키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은 기관병들입니다. 기관병들의 대접이 현실화돼요. 의무병과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식으로 병장이 205만 원까지 준다, 이거는 바람직한 국방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기관병들을 더 우대를 하고 군 제대를 하고 나면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어떤 방식으로든 가산점을 주는 것이 훨씬 대접을 해주는 길이다. 일반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의무병으로 가는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 되지, 거기서 즉 월급을 205만 원까지 주는 그거는 나는 국방정책이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의 의미와 가능성은 무산이 된 게 아니고 장기 과제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대구에는 경북도 그렇고 우리 통합신공항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안제가 지금 앞에 있어요. 거기다가 통합까지 겹치니까 우리가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장기적으로 협의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1인 청년 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넣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늘은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차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사회를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 혼자서 소라고동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는 게 나는 맞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대학 출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냐, 공무원 시험이나 공사 공단체육대 지역 제한 푼다고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은 정말로 쏙 좁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왜 쪼그라들었습니까? 폐쇄적인 문화 때문입니다. 널리 인재를 모을 수 있어요. 개방됩니다. 전라도에서도 대구 와서 살 수 있고, 충청도에서도 내려와서 살 수 있고, 제주도에서 올소 와서 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을 넓혀야 돼요. 열린 도시로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우물 안에 올챙이들처럼 오글거리면서 쪼그라든 도시로 만들어서는 대구의 발전이 없어요. 경쟁에 이기려면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돼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특혜나 주는 그런 식의 인재 채용 방식은 옳지도 않고 대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바라볼 방안, 대구 청년들이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을 기반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대구는 구한말에 국회 보상운동을 처음 했던 구국운동의 중심 도시입니다. 두 번째, 2.28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자유정신이 충만한 도시입니다. 세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5,000년 가난에 벗어나게 하는 첫 출발점이 됐던 섬유공업, 섬유공업, 경공업을 일으켰던 그런 도시. 대구의 3대 정신이 나는 그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3대 정신을 바탕으로 대구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선진 대국으로 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미래에는 어떤 분야가 각광을 받을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대구의 경제구조와 산업 인프라 개선 방안은 지금 2년 동안 대구시가 해오고 있습니다. 산호라면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이거는 목이 쉬어서 오늘 못 부릅니다. 청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부자부모 만난 일 없고 7살 때
내가 태어난 창녕 남지를 떠나면서 거의 30여 년간 나는 집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결혼을 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결혼을 해서 봉천 7동 지하 단칸 새방에서 반지하방에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인생 출발을 그래 했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단돈 1원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늘 꿈을 갖고 살았다.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대구 영남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그때는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수도가에서 물배치웠어요. 단 한 번도 꿈과 희망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검사 시절도 그때 비로소 국민은행에 300만 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청주에서 250만 원 주고 연립주택 방 2개짜리 얻어본 게 처음입니다. 세상을 비관해 본 일도 없고 내가 왜 이러냐 그런 식으로 절망해 본 일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꿈과 희망을 갖고 이래 이야기하면 꼭 이제 꼰대들 자식 훈계하는 그런 시대 이야기 같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옛날보다. 옛날 우리 젊었을 때는 부모한테 얹혀 사는 애들이 나도 참 부러웠거든. 대학 다닐 때 나는 월수금 화목토 일주일 내내 그때는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가정교사뿐이었어요. 저 반에서 55등, 60등 하는 애 데리고 일주일 내내 가르친다고.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학교 마치고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정교사 하면서 하다가 버스 타고 돌아오면서 학교의 도서관에 불 써 있는 거 보고 내가 서울에 공부하러 왔는지 먹고 살러 왔는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던 그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인생을 살면 쉽게 망할 수가 있어요. 공자 같은 소리지만 여행수 바라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내 할 일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과연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가장 내 적성에 맞는 게 뭔가, 그러면 딴 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요리가 적성에 맞는다면 열심히 요리학원 다니면서 요리해가지고 요즘 또 인류 셰프들은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습니까? 요즘 백종원 씨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수천억 재벌이야. 요리해가지고 수천억 재벌이야.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판검사, 의사. 요즘은 그게 별 큰 의미 없는 직업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뭐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좋은 세상이라는 게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보답이 돌아오는 게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하나만 하면 말겠죠.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옵니다. 내가 산호라면이라는 그 노래를 왜 좋아하냐? 빚에는 단칸방에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냐?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이나 거기에 푹 빠지지 말고 무엇을 통해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을 즐겁게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출장 가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정도 하죠. 네. 자,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좋은 공부였는데요.